대장 대장? 얘기했잖아. 에브리본. 에브리본. 근데 에브리본 25,000원대에선 따라가면 안 돼. 뭐 이것도 눌림목 주고 갈 거야. 그러면 한 23,000원 요 정도. 그리고 요번에 냄새 나는 게 나는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거 관리 들어가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이거, 로보틱스. 그거 그래서 LG 쪽 로봇은 안 봐요? 안 봐. 왜 삼성 하면 또 LG도 얘기하는데 우리 삼성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건드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해보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나도 추적을 해. 네. 묘하게 그 요새 꾼들이 LG 그룹의 저주 같이 건들만 한다고 안 건드려. LG를. LG를 안 건드려. 진짜 묘한 현상이야. 왜 그럴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평가되고 이제 되지 않나 그래서 야 요번에 LG 한번 당신이나 하시오. 뭐 이런 분위기. 안 모여. LG는 최근에 뭐 이렇게 뭐 LG 생활건강 외에는 치 떨리는 LG전자. 그나마 LG 이노텍이 이번에 애플 때문에 18만 원에서 22, 3만. 내가 때리라 그랬지. 이것도 감지 덕지입니다. 애플 덕분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LG 그룹은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게 그 내부적으로 그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모든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나 그리고 그 그룹 총수가 의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서 으쌰으쌰들이 안 나와. 뭔가 LG그룹도 그러면 신성장 동력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LG는 나는 이럴 때 할래. MSCI 관찰 대상에 편입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갈 때 같이 묶여서 들어갈 정도의 금액이지 뭔가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건드릴 만한 모멘텀이 LG그룹은 없다. 아니 묘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야 그냥. 응집이 안 돼. 오히려 세력주 잡주는 와 이래. 화장품주도 그러면 근데 짧게 요새 특징도 짧게 끊어치기야. 끌고 가지 않아. 왜냐면 파킹의 어려운 장이야. 파킹은 왜 어려워요? 그쪽도 구조조정이고 요새 그쪽에 보이지 않게 오죽하면 사모펀드들이 갖다 얘기해서 그 갈등을 유도시켜 싸워라 해갖고 그 비즈니스를 자꾸 하고 자신감 이런 비즈니스 왜 하겠어. 돈이 없어서. 터진 게 많아. 메꿔야 되니까 빨리빨리 돈.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은행주가 신고가야. 이것도 위험한 징후라고. 그동안 부동산 PF니 뭐 해갖고 메리츠금 KB금융이 4만 원짜리가 8만 원이야. 이게 또 시장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분이 또 KB금융 쇼친다고 그러는 큰일 납니다. 은행주가 금리 인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또 여러 가지 그런데도 문제도 따블을 보냈어. 증시 밸류업의 가장 수혜가 은행이야. 근데 이게 얘는 파킹을 시킬 자신이 있는 거야. 은행주는 지금 사모펀드 이 바닥에 룰을 하는 사모펀드가 작업을 해. 네.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로 토스해. 국민연금.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갖고 그 다음에 ETF에 토스해. 그럼 ETF 토스하면 끝난 거야. 이게 한 3년 정도 기간 잡거든. 그런데 은행은 지금 딱 1년 된 것 같아. 부동산 PF 뭐 춘천 내고는데 해갖고 그래서 계속 이 에너지가 나왔어. 오히려 은행주는 나는 우리 한국을 사는 것 같아. 은행주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문제가 많다도 한국을 사는 것 같아. 한국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금융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금융에 연계된 은행의 지배권을 가지면 거기에 관련된 밑에 자산운용사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의 그 입김이 커지겠지. 나는 그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금융에서 이제 은행주가 상승을 한 거는 증시 밸류업의 영향이 크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정책을 보이겠다라면서 시사를 했는데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라면 당연히 뭐 기아, 뭐 은행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아가 상승을 하려면 이런 증시업 밸류업은 이미 뭐 약발이 다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시 밸류업 전략과 관련해서 또 상승을 할 만한 섹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섹터는 금융주인가요? 그러면? 아니지. 금융주는 이제 목에 찼어. 위에. 저것밖에 안 남았어. 증권주? 아니야.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 증시 밸류업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저평가를 해소하고 할 거야. 자금들 들어와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에 코스피가 3,100 간다라는 리서치 결과를 막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따라서 좀 자료를 조사해 왔는데 이거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신증권은요. 상단과 하단을 2,530에서 3,110. 하나증권은 2,950에서 3,100. 현대차증권은 2,500에서 3,00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하반기에 3,000 정도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5월 23일 날 결정돼. 갈지 안 갈지? 거기서 판단할래. 내가 요번에 4월 19일에 바닥 들어가고 2,750까지 봅니다가 4월 19일이었단 말이야. 이제 이게 3,000을 가냐 2,800에서 2,500을 박스냐가 5월 23일 날 나는 결정이 될 것 같아. 5월 23일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조금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또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하고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영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나오면 또 그게 또 상승 여력을 줄 수 있는데 한축 갖고는 안 되지. 엔비디아도 괜찮게 나와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CPI 2번 봐야 될 것 같아. 5월 10 그래서 5월 15일과 5월 23일 요 마디가 3,000 갑니까 못 갑니까를 결정. 삼성전자가 뚫린 10,000원 뚫리는 게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하죠. 구자 들어가는. 구자 가면 이제 십자 간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3,000이야 이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요게 23일 날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그러면 만약에 3,000 세대가 온다면 시대가 온다면 어떤 게 주도주가 될까 업종을 좀 뽑았대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선 반도체, 인터넷,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근데 수익률 게임은 지금 죽이는 게 많이 먹어. 그래서 반도체야. 삼성전자 뚫리면. 그럼 칩셋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상대 수익률이 제일 커. 그런데 그게 결정권은 난 그래서 5월 22일이나 19일 날 추가 매수할 건 그걸 그때 결정할래. 반도체 쪽은. 그리고 CPI가 좋게 나와서 한 번 더 여기서 뭐 20% 올려놓고 하면 있는 거 하나 갖고 갈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000을 넘어 수익률 게임 몇 프로 나올 거 아니야? 대형전. 그러니까 기아 볼게. 3,000 넘었어. 기아 지금 사서 수익률 몇 프로? 몇 프로? 그걸 인지하셔야 돼. 1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가장 해피한 게 20% 나오는 거야. 시가상위는. 그러면 거기에 3배, 5배는 뭘까?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이 증권사들이 좀 다양하게 짚은 거에서 제가 보니까 요즘 주도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서 거예요. 주도하거나 빠진 게 뭐야? 반도체지. 조선 올랐어. 그럼 조선도 나는 끝난 것 같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미디어, 미디어도 너. 호텔, 레저. 그쪽도 너. 하나증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하나증권 그렇게 사라 그래. 나는 그거. 근데 선생님 호텔, 레저도 엄밀히 말하면 주도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쪽은 카지노 갖고 하잖아. 롯데강화발이나 그 실제 그렇게 좋은데도 안 들어오잖아. 지금 거의 1년 돼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갖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어떤 섹터를 제시했어. 보지 마. 그냥
근데 여기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오른 거 팔고 안 빠진 것 중에 수급 들어오는 걸로 들어가자. 그리고 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7월이나 금년 연말로 갈수록 나는 이게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질 것 같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대통령 선거 전에 악재 없어. 미국. 그럼 미국 얘기야. 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로 롱숏이 어마무시하게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 선택하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 같아 나는. 예를 들어 3천 갔어. 내가 갖고 있는 건 2,200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 부분이거든. 근데 이 어떤 거 선택이 회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요번에 이미 3천 가 있는 수준들이 나는 화장품. 그 다음에 조선. 하나 옵션 35,000원이 난 3천 수준이야. 근데 선생님 분쟁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그쪽은 또 계속해서 또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박스 같아. 그러니까 박스를 잘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 옵션 할래. 그럼 3만 원 깨면 할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3천까지 이제 쭉 가는 섹터는 없는 거는 다 웬만한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단에서 사서 올리고 약간 짧게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각 섹터들별로도 이 순환을 잘 이용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섹터에서 이거는 이 섹터를 봐야 돼, 이 업종을 봐야 돼가 아니라 이 업종 내에서 조정을 얼마나 받았는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그치. 가는 종목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 3천 갈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만 가는 거야. 그 10%가 그럼 3천 갔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이럴 수도 있다고. 지수만 올린 꼴이야. 요번에 2,550에서 2,750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 같아 나는. 그러고 나서 지금 누르잖아. 그 사이에 현대차, 기아는 에너지가 별로야. 그러니까 지금 지수 단 접근하지 말자. 근데 선생님 기아가 상승을 하는 게 이제 달러 강세. 근데 달러 강세도 조금. 달러 강세는 안 되지. 달러 강세 강세하면 영향으로. 그러면 갖다 해서 환율 수혜잖아.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에너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 나는 그거는 유럽이나 러시아가 뚫려야 돼. 중국 시장이 뚫려야 돼. 미국 온이면 안 돼. 난 미국 온이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오히려 지금 악재인 섹터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앞서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고 미디어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럼 SM을 잘 보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터주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18만 원대 사자고 그랬잖아. 22만 원은 팔고. JYP, SM 이쪽은 어때요? SM이 SMCNC가 이번에 매각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한다. 아니 뭐 가격은 왔는데 그냥 20% 종목으로 그냥 안 봐.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도 난 별로 아니 하고 싶은 게 뭐 원전이니 데이터 센터니 요번에 소부장이니 할 거 많은데 왜 주변을 자꾸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는 그러니까 나는 엔터는 작년 연초부터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전쟁의 시대니까 올해 엔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큰 선생님의 뷰는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하이브하고 그 민유진의 사례가 민희진 그 사례가 간단히 해서 성과급 배분의 갈등 구조거든.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왜 안 줘? 계속 나올 것 같아. 뭐 이거 하이브만 있냐? 딴 데도 배분에서는 카카오가 전형적인 예라고. 로얄 패밀리와 공신들의 왜 나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그러면 쪼개갖고 상장시키면서 가져가. 그러다 망한 게 카카오란 말이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하기 싫은 나는 건설, 건자재, 수소 이런 데 집중할래. 2027년까지.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지금 건설 회사들이 막 망한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곧 공공발주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살려야 돼. 그 은행주가 가는 것도 그 이유에 담보가치력이 얘네들 에너지를 국가가 재정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지역 은행에 기반을 둔 갖다 해서 또
부동산 PF 비슷하게 여기도 사모펀드가 들어가든지 무슨 PF가 들어가야 가능한 얘기야. 근데 선생님 PF 얘기를 좀 하자면 증권주가 이번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상승을 한 게 사실 증시 밸류업 때문에 증시 자금이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실적이 많이 난 거래요. 근데 2분기부터는 PF 문제 리스크가 좀 불거질 것 같다. 하면서 이제 PF 충당금이 반영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 해서 2분기에 좀 악재로 좀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니 있어. 그런데 나는 부동산 PF는 머리에서 지울래. 안 터트려. 터트리면 이 정권의 유지가 힘드니까. 안 터트려. 그럼 이제 그 리스크는 그냥 외부에서 오지 않는 한. 외부?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뭐 파산 부도나거나 뭐 해갖고 거기서 뭔가 그 쓰나미가 우리 이쪽으로 오지 않는 한 나는 그쪽은 잊어버릴래. 미국에서 또 증권 시장에서 보면 주택하고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게 앞서 선생님이 닥터 호튼 말씀하시면서 건설 지수나 이런 쪽이 상승한 걸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보면 외부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부동산을 사는 소비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 생각해봐. 떨어지면 싫어. 아니야. 팔 수가 없어. 매수자가 없어서? 아니지. 3%대 거의 70%그 레버리지가 대부분 사거든. 네. 3%대 거기는 고정금리야. 변동금리도 아니야. 그거 샀어. 지금 6, 7%짜리 어떻게 해? 그거 하겠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는데 갑자기 이민자들이 쫓겨났다고 막 들어와. 네. 그러면 뭔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빨리 들어와 해갖고 그 지역 시골 지역에다가 그냥 공장 짓잖아. 도심에 앉아. 그러면 거기에 또 전력설비나 그 주택 목조들 단지들 만들어야 되는 이게 건설주를 땡기는 거라고. 신규로. 그 틈새 그거.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렌 버핏 옹이 그쪽을 공략하겠어. 그럼 우리나라 건설주는 딱히 크게 영향은 없겠네요. 우리나라 뭐 건설 수주를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주는 공공발주 아니면 저기 뭐야 다른 데서 풀려야 돼.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번에 현대건설이 31,000원에서 나는 45,000원, 5만원까지 갈 것 같아. 그것도 해외 프렌드 때문에.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때문에. 자, 선생님 우리 2차 전지 좀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 전기차 같아요.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고 하는 전기차 캐즘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 부진의 수급 문제가 있는데 이게 투심이 악화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기대지 있고 안 돼. 지금 근데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더 안 안 좋을 좋아. 때 사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더 안 좋아 그거는. 그거는 이미 10년 게임을 한 것 같아. 선생님 근데 NLF에서 최근 들어서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계속해서 행사해서 지분을 매도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 끝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징후예요? 트럼프 되면 할래. 그때까지 트럼프가 되는 게 최대 악재 악재잖아요. 그때 이제 바닥을 확인할 거 아니야. 이번에 에코프로 F날 때 10만 때리라고 그랬잖아. 좀 가란 부분은 8자에서는 살래. 8에서 12만 원 박스만 두고 트럼프 될 때 8만 원이 쌍바닥이면 그때 할래. 그럼 6개월 후에 판단하자고. 그래 2차 전지 최대 악재는 트럼프니까 보조금 폐기한다는 게 대선 공약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쪽 세상은 딱 트럼프 됐는데 테슬라가 200불을 저항해를 치고 나가서 300불 세상으로 가면 할래. 그럼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공포 줬지만 안 주겠다니까. 2004분기 정도. 그러니까 왜 그때까지냐면 보조금 문제, 보조금으로 흑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보조금을 삭제시켰어.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살아남나 볼래. 맞아. 엔솔도 저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 실적에서 잘 나온 게 보조금 영향인 거니까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적장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자마자 칼질할 텐데 그 큰 쓰나미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왜? 선생님 우리 에코프로 얘기만 하니까 NLF는 어때요? 에코프로나 LMF나 에코프로 다 묶음.
똑같아. NLF 임원들이 스톡옵션 계속 행사해서 많이 장내 매도하고 최대 주주도 보유 지분이 감소하고 있다고 막 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2차 전지 주가는 3년 전 단가 저점을 갖고 기준 잡아. 3년 3년 전에 연봉이나 월봉 갖고 판단하자. 거기서 얼마만큼 올랐고 아직도 위야. 지금 LNF 얘기했지. 네.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LNF가 갖다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보자. 25,000원에서 네. 25,000원에서 34만 원까지 움직인 거야. 25,000원에서. 그리고 지금 15만 원이야. 난 10만 원 깨면 할래. 10만 원 깨면. 10만 원도 깰 수 있다고. 그럼 선생님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매수 어디서 해요? 물타기? 트럼프 되면. 그리고 추가 매수를 왜 해? 아니 단가 너무 높으시면 어쨌든 빠져나오려면 추가매수 해야 되잖아요. 그걸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리고 나는 아직도 매도야 이거는. 아직도 매도야. 아직 바닥 안 들어왔어. 왜냐면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댓글에 이제 2차전지 좀 바닥 아닐까요? 대반등 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들이 이제 잊을만한 한 번씩 좀 보여요. 근데 제가 체크를 하면 또 그 이후에 보면 주가 또 하락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거나 그럼 보조금 철폐하는 거지. 그렇죠. 일단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보자. 얼마 안 남았어. 6개월이야. 그러네. 11월이니까. 자, 선생님 그럼 우리 네이버 좀 얘기해 볼까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누가 또 하셨대? 선생님 네이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빠지지 뭐. 팔 것 같아요? 아, 지금 뺏겨. 막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본의 라인 야후 지분을 뺏길 우려가 있다 하는데 일본 라인 야후가 일본의 모바일 메시저 서비스에 선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 야 뭐 팔아 이렇게 얘기하자. 근데 선생님 어떻게 기업 활동에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황당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황당 무계 전략으로 갈 것 같아. 뺏겨. 그 뒤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있고. 그분 한국인 뿌리를 갖고 있지만 천만에 많습니다. 일본인이야. 밀항에서 일본 가졌거든. 한국의 감정이 무지 나빠.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기부금이나 빵 절대 낸 적 없고 뜯어먹었어. 밀항에서는 불법 이민자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그 와이프 잘 만나시고 성공하셔갖고 그래가지고 최대 부자 되셨지. 거의 3년 동안에 일본 기부금 쪽에 1등에서 3등 계속 내신 그래서 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 국수주의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네이버 사태를 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하고 좀 비슷하다. 지금 작년에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지분이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다 우리 카카오톡처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일본 정부가 나서는 거다. 마치 미국의 틱톡 그거 강제 그건 매각법처럼. 명분일 것 같아. 여기도 라인을 보면 전 세계 동남아 이런 걸 다 거점 확보하던 태국도 국가 카카오톡이 라인이야. 동남아도.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거의 라인 야후가 거의 아니 하잖아요. 그럼 결론 뭐야? 뺏어갖고 그 시장 확대에 공격을 하겠다는 논리야. 이거는 그건 명분이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니 자유기업을 하는 거를 왜 국가가 해서 내놔라. 더 강력하게 할 것 같아. 이거 국수주의인데 완전.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시아에는 일본, 유럽에는 프랑스야. 두 나라가 근데 그 뒤에는 난 미국이 있는 것 같아. 일본이 이러는 거에도? 프랑스가 저러는 거에도? 미국이 있어.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분탕질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네이버를 이걸 두고 증권사도 선생님 의견이 엇갈린대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네이버가 신성장 동력을 하고 AI 그 사업을 하는데 더 좋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야 지금 완전 무주공산인데 일본 플랫폼 업계에다 막 다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걸 뺏기는 거잖아 새로운 시장을 라는 입장이 있는데 선생님은 뺏기는 쪽이다. 쪽.
그리고 국가하고 기업하고 붙어서 기업이 이기는 거 못 봤어. 재편될 때까지 거의 한 3년 걸릴 것 같아.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기사 속보로 올라온 거 봤는데 네이버 측에서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상하원. 그러니까 반대급부 딴 걸 받겠지. 근데 뺏기는 건 마찬가지야. 반대급부 받아봤자 거기 그 동남아 그 그치. 마켓 그거를 요새 가만 보면 네이버 쇼핑이 짜가지고 쿠팡도 문제가 되고 이 뒤에 다 알리테무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있어. 알리테무는 디프레이션 그러니까 저가 그 공세에서 쿠팡도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은 벌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 같지 않냐? 기업들 앞에 대서면서 어떤 공약의 선봉주자들이 나온 것 같지 않아? 거기에 희생양이 우리나라 네이버 같아. 카카오는 벌써 망가졌고. 그러면 이 전쟁의 양상은 국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나면 일본 정부가 명분을 더 줄 것 같아. 그러면 그래갖고 다 뺏은 다음에 자국 이기주의로 지네들이 이제 태국, 동남아 이런 장사를 시작할 것 같아.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잔인한 세상 같은 것 같지 않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스쳤어요.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때 약탈이 시작되잖아요, 선생님. 좋은 얘기다. 약탈의 시대, 전쟁의 시대야. 그래서 네이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그거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고. 아니 그게 지금 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도 개인 주주들에게 힘을 이렇게 뭐 같이 뭐 먹고 잘 먹고 살자가 아니라 그거를 다 주가를 눌러가지고 싸게 그냥 해가지고 자진상폐를 해버리고 이렇게 약탈의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MBK 자진상폐 커넥티브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MBK의 최대주주도 미국인이야. 미국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남편. 아니지. 그 김병 이분 미국인이야. 국적이.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탐욕자들이 우리 한국을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탈의 시대. 그래서 자진상폐거나 뺏어 이 에너지. 지금 가장 걱정이 반도체마저도 휘청거리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다들 지금 보면 2027년까지 이 샌드위치에 미국의 전략, 일본의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의 전략, 다 국가별로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것 같아. 우리도 이기주의 해야지. 당연하지. 근데 못 하시잖아. 우리가 형제 이게 못 하시잖아. 우리 하자. 우리 이기주의 하자. 그러니까 나라별로 요번에 그나마 잘하신 게 있는 것 같아. 푸틴 그 취임식 때 보낸 거. 그건 잘하신 거. 우리도 뺏지는 못해도 뺏기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뺏기지 말고 우리도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여러분들 금융 전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전사가 돼서 뺏어 좀 오십시오. 뺏어와. 그럼 선생님 네이버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왜냐면 이게 매수도 노예요.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막 산다고 하더라고요. 투매는 15만 원은 볼 것 같아. 더 떨어진다? 18만 원은 애매해. 그러면 잠시 20만 원 가면 매도. 그래서 당분간 15만 원, 20만 원을 4등분 할래. 그럼 이게 분할 매수는 가능하나 20만 원 매도라는 의견이신 거죠? 왜냐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은 걱정을 안 해.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게 확정되면 갔다 해서 뺏겼다 뉴스 나올 때 하지. 우리 얻은 게 더 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로. 우리 진짜? 돈 됐다 많이 받았어. 이걸로 투자할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때 됐다 하면 외국인이 뗄 것 같은데 오히려 게임으로도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나는 네이버는 사우디의 뭔가 다른 쪽에서 풀리지 않는 한 어차피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 지분이 32.7%인데 이거를 다 살 수도 없고 소프트뱅크가 다 안 팔고 조금 지분만 조금 가도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엄청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이슈의 앞에 서 있잖아 네이버가. 지금. 우리 거론 안 할 때 주가 보자. 이미 다 나왔거나. 그것도 6개월 지나서 보자. 6개월. 6개월 정도의 트럼프가 되는지 이게 확정되고 그러면 글로벌 매트릭스의 어떤 균형점이 나올 거다. 아, 이 정도는 싸우지 않는구나. 이게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런 게 확인이 될 것 같아. 근데 확인이 되면 또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올라 있잖아요. 그때라도 그때 살래. 안 확인하고. 그치 지금은. 위에서 샀다가 이렇게 지금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테마주 할래. 테마주 뭐 하실 거예요? 좀 원전하잖아. 데이터 센터 하잖아. 이제 AI 로봇 가자 하잖아. 그다음에 소부장은 23일 날 결정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 할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중에 질문이 막 되게 막 길게 남겨주셔서 프리티님 요즘 증시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DB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주가는 하염없이 빠지기만 하네요. 주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매달려봐요. 여쭤봐 주시어요. 그냥 다른 일 하세요. 보지 마세요. DB 선생님 DB 그룹 주주 그래서 있을 거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움직임 없어. 그나마 DBI 때는 바닥 찍은 것 같은데 그냥 4만 원, 5만 원 박스 같아. 오히려 한미사이언스가 최대 주주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것도 그냥 박스 같아.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에 대표되는 종목들은 다 박스.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에 갇혀 있을 것 같아. 지금 주가 관리는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갖고 가면 할 것 같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답답해. 지수 올라가도 답답해. 다음 질문. 그래서 DB나 DB하이텍은 내년을 보세요. 난 요번에 4월에서 8월 사이로 한번 얘네들이 뿌짝뿌짝하고 시도할 줄 알았더니 선거 진 것도 큰 영향인 것 같아. 다음 질문입니다. 차바이오텍 유상증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뭘 대처해? 근데 선생님 대구백화점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삼성 차바이오텍 얘네는 전환사채 종이장사 너무 많이 해. 종이장사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삼자매장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 뭐가 하락했다고 그래? 이제 하락 더 할까봐 걱정돼서. 아니 15,000원, 25,000원 그냥 보합 보자. 2만 원에. 그리고 그냥 이 기업은 자기네들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 매출단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이제 조단이 넘을 것 같고 대구백화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586세대 50 베이브붐 세대가 은퇴할 때 9억 집어넣고 월 500씩 집어넣을 수 있는 호텔식 요양원을 만드는 그 작업을 대구백화점을 계획을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신 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뒤에 있는 것 같아. 사모펀드는 인수할 때 주가를 싸게 만듭니다. 그래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때 올립니다. 차바이텍은 그냥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 같아. 첨세법이나 이런 것들 또 등등등등 그냥 이번에 15,000원과 2만 원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2만 원 아래에서는 대응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진 다이아 같이 갑자기 얘가 이유도 없이 그냥 아니면 어떤 모멘텀으로 한 50%가 그냥 갑자기 오를 때 그때나 치고받고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는 게 정석이야. 안 보는 게. 그리고 시간여행 좀 모이니까 다른 옵션 매매 수익 났거나 다른 또 테마주에서 수익금만 가는 거야 계속. 선생님 2차전지 말고 타이어 관련된 종목은 어때요? 그거는 어쨌든 사용을 하면은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타이어는 누구한테 물어봐? 자동차 현대차기야? 그럼 당연한 얘기를 왜 지금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가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거기도 사모펀드의 머니게임. 그래서 한호 시스템이 제로 나오자마자 급락하잖아. 나는 한호 시스템 볼래. 차라리 배당 안 주고 얘 거덜내게 만들 것 같아. 간단히 이제 인수 끝났잖아. 그럼 배당 안 주고 같이 희석화 시켜갖고 커넥트 웨이브 같이 만들지 볼래. 커넥트 웨이브 얘기 나왔으니까 선생님. 왜? 커넥트 웨이브. 백주 사기 운동 한번 하려고 그래. 선생님 대표 되셨다면서요?
액트에서 액트 대표. 그래서 합해갖고 대충 200만 주는 확보한 것 같은데 150만 주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유동 물량이 없어. 근데 거래가 되기는 하는데 그 호가창 보면 계속 누르잖아 찍어. 그 18,000원 일부러 딱 고정을 해놓는 거구나. 찍어 누르잖아. 이걸 뚫는 운동을 해야 돼. 어떻게 누가 사서 그걸 이제 적대적인 공격자가 이제 나서야 되는데 같은 색 동색이라고 건드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행동대장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거 부당하거든. 그렇죠. 부당하죠. 그럼 백주각기 운동. 그럼 지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도 되고 추가 매수를 뭐 하시려는 분들도 18,000원 보장돼 있잖아. 그렇죠. 지금 사면 그리고 근데 주가가 17,990원인데 18,000원에 팔면 10원 때문에 사는 게 되니까 또 사기 좀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확산되면 약간 무슨 미국의 무슨 뭐 소액주주들 레디 뭐 이런 거 같이 겁먹을 거라고. 그러면 전략을 바꿀 거라고. 그러면 거기 뚫리면 순식간에 이게 20-30%가 튀어 오르면 성공하는 거지 뭐. 그런 전략도 하나 있고. 지금은 200만 주 갖고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 뭐 진짜 웃기는 녀석들. 니네들이 덤벼봤자 계란으로 파이치기다 이러지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절차 밟아 나가갖고 이 계란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계란이다 임마. 알고 봤더니 일진다이아야. 그냥 반짝반짝. 그래서 그냥 바위도 거대한 바위도 그냥 쪼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투자 역사에 한 획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자진상폐 되면 건드리지를 못해. 거대 자본들. 내가 언론에 그 후배 인맥 갖고 형님 저 잘립니다. 거대 광고주한테 됩니다가 큰일 납니다. 야 명분 얘기하다 이게 통하지도 않아. 다 몸에 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커넥트 웨이브 주주분들은 액트라는 소액주주 운동하는 데인가요, 선생님?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인증하시면 거기서 서명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 뭐 담보가 잡혔거나 뭐 그러니까 우리 모아는 그 창구를 못 하실 분들은 액트 가입하시면 거기에 절차들이 나와요. 질문 중에 왜 꼭 거기로 모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딱 확인이 되는 게 그 창구 단위라가 필요해요. 된 다음에 위임장 받을 겁니다. 절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갔대요. 어떤 분은 나 메일로 위임합니다. 그거 끝나는 줄 알아. 그거 무슨 상황이야. 이제 이 절차가 증권거래소한테 이거 상장 폐지 안 됩니다. 이런 지분 안 됩니다 하고 신고서를 내야 돼. 그래서 겁내게 돼야 돼.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고려할 거 아니야.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지분 싸움, 몇 프로 갖고 싸우는 그 과정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안 돼도 그쪽에서 그냥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액면 병합을 시켜. 그럼 여러분들 100주 하려고 하면 단주가 돼버려. 강제 매각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든 맘터치든 보면 그날 당일날 갑자기 이게 액면방합 10분의 1 액면방합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게임을 끝내거든. 그래놓고 끝난 다음에는 지 멋대로 쪼개고 합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른 게임 하겠지. 이거는 이번에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이제 다인경제 카페 선생님께서 뭐라고 올려주시죠? 커넥트 웨이브 무슨 중간 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피드백해서 올려주시고 계시고 또 만약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하단에 이렇게 메일 주소 깔아두니까요. 여기다 연락하시면은 또 회신 드리도록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다음 주 4거래일밖에 없는데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주 다음 주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화요일 날이 어디 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 CPI 전날. 그때 삽니다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그때 삽니다를 세울 것 같으면 미리 사면 안 돼요? 아니지. 그때 여기서 추가 투매 나오면 어떡해.
그런 상황도 지금 가람비 엎젓는 거는 막판에 11세부터 갑자기 적은 거래량의 투명하우스가 있어. 그때 이제 잡으면 이게 V자인데 지금은 적은 거래에 가람비 엎젓도 이게 흘러내리는 거는 오히려 어떠냐면 여기서 윗골이 달린 V자가 나와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15일에서 23일이야. 그 어마무시하게 금년을 좌우하는 말이야. 오, 진짜 엄청 중요해. 금년을 좌우하는. 내가 1월 18일 전화한 느낌이야. 그때 연초에 와 간다 해놓고 삼성전자 8만 전자 200원 빼고 그때부터 죽여버려갖고 1월 18일 날 박살을 냈잖아. 그때가 저점이야. 묘하게 그리고 4월 19일이 또 저점이야. 이번에 잘못되면 3개월 7월 중순이 저점이야. 요게 주기가 잘못하면 이게 고점이 돼야 돼. 7월 달이. 그러려고 그러면 요번 5월 가져야 돼. 5월 14일. 중요합니다. 짜장면 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디 잘 체크하시면서 또 선생님께서 자료들 다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주 또 스승의 날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선생님 하면서 또 애정 남겨주시도 좋고요. 중간중간 저도 찾아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